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세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한의사 김한결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건강 강좌는 50견과 내 어깨를 위한 스트레칭 법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로는요, 어깨는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깨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깨뼈는 견갑골, 그리고 쇄골, 그리고 견봉쇄골을 이어주는 견봉쇄골 관절, 그리고 견봉, 그리고 아래쪽에 견갑상완 관절인대라고 해서 이 견갑골과 이 위팔 어깨뼈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인대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아래팔이 있습니다. 상완골이라고 해서 위팔뼈.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견봉을 자세히 살펴볼 건데 견봉이 이렇게 부리처럼 생겼고, 그리고 그 아래 관절와와 관절순, 그리고 견갑골 이렇게 해부학적 구조가 있는데요. 말은 조금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그 어깨뼈를 자세히 살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이 뼈를 토대로 이제 근육이나 이제 인대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근육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회전근개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런 근육이고요. 어,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그리고 견갑하근 이렇게 네 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어깨뼈가 있고 이 어깨뼈 가시라고 불러요. 이 가운데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 어깨뼈 가시 위쪽으로는 극상근이라고 부르고 어깨뼈 가시 아래로는 극하근, 가시 극자를 써서 가시 아래에 있다 해서 극하근, 그 아래쪽에는 소원근이라고 해서 소원근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를 완전히 심층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어깨에 딱 붙어 있는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회전근개가 찢어졌다 아니면 회전근개를 다쳤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 근육 중에 어느 한 부위나 두 부위 한 이 정도가 파열이 있거나 찢어졌을 때 그렇게 회전근개 파열이다라고 흔히들 말을 하고요. 이쪽에 염증이 생기면 회전근개염이다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극상근 부위가 회전근개 파열되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라고 알 수 있어요. 이제 오늘의 주제인 50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견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50견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동결견이라고 또 부르고, 이제 의학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조금 살펴보면요. 50견이라는 거는 이제 50살 되면은 어깨가 슬슬 아프다라고 해서 이제 50견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동결견이라는 거는 프로즌 숄더라고 해서 어깨가 이렇게 딱딱하게 얼음이 굳는 것처럼 이렇게 아프다, 굳어서 안 움직인다. 네, 이렇게 해서 동결견이라는 별명이 또 붙었고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말은 이제 관절낭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부위가 있는데 그쪽이 유착되고 염증이 생겼을 때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이름을 붙인 용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어깨가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위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부위이고요. 이쪽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해 통증이 생기고 두꺼워진 관절낭이 뼈에 달라붙어서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오십견이라는 병은 의학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십견이라는 병은 조금 특이하게 3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결 단계예요. 동결 단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깨가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태를 동결 단계라고 말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어깨가 되게 뻐근해지고 이제 움직이기가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통증이 서서히 증가하고 특히 이제 낮보다는 이렇게 밤에 더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데 이 단계는 6주에서 9개월 정도까지 사람들마다 이렇게 조금 기간이 좀 다르기는 한데 6주에서 흔히들 9개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동결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일시정지 단계라고 해서 이 단계에서는 통증은 이제 동결 단계에 비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어깨가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뻣뻣해지는 거는 여전히 이제 뻣뻣함
느낄 수 있고요. 일상적인 업무와 활동하는 거를 되게 이제 어깨 움직임이 어려우니까 활동이 좀 어렵게 만들어지고, 이 단계는 이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동안 이제 지속이 되게 됩니다.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해빙 단계예요. 해빙 복구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통증이 좀 줄어들고 이제 어깨를 천천히 움직이는 능력이 조금씩 이제 향상되기 때문에 이제 해빙 단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이 단계도 6개월에서 2년 정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견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시간이 그냥 경과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호전이 되는 그런 질병이에요. 근데 다들 그 과정이 너무 길고 이 통증을 거의 1년, 2년까지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50견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견의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같은 동작이 반복되는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설거지 하시는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걸레질을 하시는 경우, 아니면은 뭐 어떤 짐을 좀 많이 든다 하면 짐을 드는 경우, 이런 동작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을 앞으로 올린 상태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 또는 운동량이 부족해서 근육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특히 조금 50견의 원인이 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들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 때문에 이제 어깨가 뭐 왼쪽으로 누워 잔다,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 잔다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경우는 왼쪽 어깨에 이렇게 50견이 잘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경우에는 오른쪽 어깨 쪽에 50견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0견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견의 증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어떤 하나나 두 가지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조금 이제 어깨 질환이나 50견 증상 쪽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이제 시청자분께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아파가지고 자는 도중에 깨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깨 관절이 뻣뻣하고 이제 통증이 있으며 어깨를 쓰지 않을 때도 가만히 있는데 아픈 경우, 그리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뒤로 이렇게 젖힐 때 조금 삐끗하는 느낌이 들면서 아픈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샤워를 할 때 목 뒤나 어깨 뒤 이렇게 팔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닦는다던가 이런 동작을 하실 때 씻기 힘든 경우, 그리고 혼자서는 옷 뒤에 지퍼나 이런 단추를 채우기 힘들고 이렇게 단추를 올리는 옷에서 옷을 입거나 벗기 힘든 경우가 있고, 그리고 손을 선반 위로 뻗거나 멀리 있는 반찬을 잡기 힘들다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다들 이제 어깨 관절을 쓰는 동작들인데요. 이런 동작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증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통증이 어깨 뒤에서 팔을 타고 내려와서 나중에는 손까지 아픈 경우, 이제 손에서부터 아픈 게 아니라 어깨가 아팠는데 이게 팔을 타고 점점 내려와서 결국엔 이렇게 손까지 내려가는 이런 방사통이 생기는 경우도 50견의 증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8가지 증상 중에 나 해당하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조금 50견이나 어깨 질환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50견이 어떤 병이고 어떤 동작 원인이 어떻게 되고 증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고, 이제 50견의 스트레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50견의 스트레칭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 3가지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만든 자료가 있어서 그걸 좀 참고를 해왔고요. 첫 번째로는 50견을 예방하는 팔 들어올리기 스트레칭이고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이걸 보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50견 예방하는 팔 들어 올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50견 예방하는 팔 들어 올리기 스트레칭입니다. 네, 이거는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주는 동작이고요. 혹시나 동작을 하시다가 통증이 있는 경우엔 꼭 의료진의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깨를 최대한 많이 돌려보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하지 않고 천천히 이제 한 동작 한 동작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 양팔을 쭉 펴고 이제 바깥쪽 방향으로 크게 원을 그려 보시는 겁니다. 이제 2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첫 번째 스트레칭 동작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깨 질환이 있거나 50견이 좀 의심된다. 아까 체크리스트에서 한 두세 개 걸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습관처럼 매일매일 해주시면 어깨가 이제 뻣뻣함이 호전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0견에 좋은 무음 박수치기 스트레칭이고요. 자, 영상 재생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50견에 좋은 무릎 박수치기 체조고요. 이건 난이도가 하나밖에 안 되는 쉬운 동작이고 50견의 어깨 가동 범위를 늘려서 이제 가동 범위를 서서히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이제 손을 모을 때는 양 손바닥이 서로 닿지 않도록 하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쉬면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팔을 벌려주는 거고요. 소리는 내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 내지 않는 무음 박수치기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앉아서 양팔을 좌우로 쭉 뻗은 뒤에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았다가 좌우로 이렇게 벌려주는 이런 동작이고요. 네. 그리고 하늘로도 벌려주고 이제 조금씩 속도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유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동작을 한 3세트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50견에 좋은 동작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50견 환자도 할 수 있는 어깨 건강에 좋은 가슴 스트레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영상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이제 어깨 건강에 좋은 가슴 스트레칭이에요. 소흉근과 대흉근이라고 하는 이 가슴 앞쪽에 붙어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해 준 동작이고요. 50견 환자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동작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벽 같은 곳에 이렇게 서가지고요. 벽에 손을 대고 이렇게 몸통을 살짝 앞으로 내보시면서 이쪽 손을 올린 쪽에 가슴 쪽을 쭉 이완시켜주는 그런 동작이고요. 이제 통증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만 동작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들 벽을 이렇게 손을 짚어 보시고 90도 정도로 벽에 손을 대고 자, 벽 쪽에 발을 앞으로 한 걸음 그리고 뒷발은 뒤로 한 걸음 이렇게 해서 다리를 벌려 주시고요. 앞쪽 무릎을 구부려서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쪽 팔을 올린 쪽에 가슴 근육이 쭉 이완되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느낌이 없으시면 잘못하고 계신 거고 느낌이 오시면 잘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스트레칭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내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스트레칭을 조금 수시로 생각나실 때마다 해주시면 병원에 물론 가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혈류를 많이 공급해 줌으로써 어깨 질환을 예방하고 조금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서는 한방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50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요법은 약물요법입니다. 어깨관절 한방치료요법 첫 번째 약물요법으로 저희 병원에 연골을 재생하고 관절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관절고와 관절환이라는 이런 약재가 있고요. 관절환은 요새는 조금 사라지기는 했는데 관절고로 요새는 많이 처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절고라는 것은 전신의 진액을 이제 보충시켜줄 뿐만 아니라 연골을 보강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부드럽게 해서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약물이고요. 관절고의 이런 효능은 연구를 통해서 국제 학술지에도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한약으로만 구성된 관절고가 만성 관절 질환을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그런 치료 방법 약물입니다. 이 약의 구성 성분으로는 이제 인삼이나 우슬 그리고 우리 다 이제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그런 한약재들이죠. 백복령이라는 한약재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적응 질환으로는 어깨 무릎의 관절염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오십견 등의 각종 관절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관절고라는 약물로 이제 연골 파괴를 유도한 연골 세포의 자생 관절고를 처리한 결과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 MMP3라는 효소가 이렇게 실제로 50%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는 그런 논문이고요. 요거는 SCI급 학술지인 저널 오브 에스노파마콜로지라는 저널에 발표가 된 그런 논문 결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어깨관절 한방 치료 요법 중에 동작침이라는 치료 요법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이거는 관절 동작침 치료 방법이고 환자분의 몸에 이제 침을 꽂은 상태에서 실제로 관절을 이렇게 가동시켜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고요. 관절 동작침의 특징으로는 시술 즉시 운동 기능이 회복되어 움직임이 가능해질 수 있고 관절 내 윤활액 분비가 촉진되어서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고 연골 주변 조직을 자극해서 진액의 분비를 늘리고 퇴행을 막아주어서 연골을 활성화하고 통증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치료법으로는 추나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추나요법은 관절 추나요법 치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진찰과 검사를 통해서 관절의 운동 기능을 이상을 확인한 뒤에 관절을 적절한 방법으로 밀거나 당기는 방법으로 이제 정렬이 맞지 않는 경우에 정렬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관절 주변의 연부 조직을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경락의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어혈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나요법의 특징으로는 아픈 관절 부위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의 허실을 따져서 기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몸의 균형을 이제 조화롭게 해줘서 자연 치료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수 있어서 환자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할 수 있고 같은 질병이라고 해서 환자 개인의 체형이나 습관 그리고 직업 등에 따라 맞춤 치료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병원의 심바로 약침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심바로 약침이라는 거는 적응 질환은 어깨나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오십견 등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침과 이제 심바로 한약의 치료 효과를 두 개를 합쳐서 치료 효과를 배가시키는 약침 치료로 인삼, 홍화, 자악어 등의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약재 성분을 아픈 부위에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직접 투여된 약재 성분은 근육 긴장과 피로 누적으로 뻣뻣해진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그리고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손상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침 치료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봉침 치료법을 볼 건데요. 통증의 원인과 염증을 차단하는 봉침 치료로 이렇게 염증 세포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봉독을 이제 치료를 넣어 보았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염증 세포가 상당히 많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봉침의 항염증 효과는 이제 통증의 원인인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염증 발생을 감소시키고 봉독이 통증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을 임상 연구로 입증한 이제 저희 자생연구소의 JSR과 경희대학교 한의대 공동팀 연구로 이렇게 결과를 낸 논문이 나와 있고요.
그러나 이 봉침은 조금 개인에 따라서 이제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개인에 따라 치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의료진과 상담 후에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어깨 관절을 통한 어깨 관절에 대한 한방 치료 요법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 관절이 조금 튼튼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은 식생활 습관인데요. 13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한다. 2번 밥을 먹을 때는 일단 우울하게 먹는 게 아니라 즐겁게 먹는다. 그리고 3번 간식을 줄이고 습관적으로 자꾸 먹지 않는다. 그리고 4번 육류 섭취를 조금 줄여주고 생선과 야채 위주로 된 식단을 해본다. 그리고 5번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을 선택한다. 6번 달걀은 음식을 넣는 것을 포함해 일주일에 3개 이상은 먹지 않는다. 7번 튀김, 지짐, 볶음 등을 할 때 기름을 하루에 6숟가락에서 8숟가락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8번 현미, 잡곡밥, 통밀이나 보리로 만든 빵, 콩을 포함한 곡류를 섭취한다. 왜냐하면 이제 흰쌀에 비해 GI 지수가 낮기 때문에 이제 당뇨도 예방되고 관절에도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9번 하루에 과일이나 야채를 5회 이상 섭취한다. 10번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 섭취를 피한다. 뭐 과자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11번 하루 평균 6에서 이제 6번에서 8번 정도의 물을 마신다. 그리고 12번 술이나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를 제한한다. 그리고 13번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 섭취를 삼간다. 이렇게 13개 정도의 식생활 수칙이 있고요. 이렇게 식생활 수칙을 유지해 주시면 이제 몸이 붓기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어떤 이 한약재 이제 재료로서는 율무차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율무차를 만드는 거는 율무를 한 10에서 15g 정도, 그리고 물 600mg 정도, 그리고 방법으로는 율무를 한 이 정도를 씻어서 물기를 좀 빼주시고요. 율무를 볶아서 물과 이렇게 넣어서 보리차 끓이듯이 약한 불에 은근히 끓여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드셔주면 되고, 효과로는 율무는 이제 수염 진통 작용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 통증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뇨 작용이 뛰어나서 비만에도 효과적인 그런 한약재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한약을 처방하기도 할 때 이 율무를 실제로도 처방을 뭐 10몇 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약재가 들어가고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약재니까요. 이제 이 관절 쪽에 붓기라던가 관절염이라던가 이런 게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물 대신에 율무차를 한번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부 반모에는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양보다 많은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칼륨 등의 무기질이 풍부해서 환자의 영양식으로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미역은 칼슘 함량이 많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도 맑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검은콩은 피를 맑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이 어깨 결림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그런 식재료라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그리고 식재료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만 있지 마시고 이제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해주시면 실제로도 이 관절 질환이나 이 어깨 통증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하게 된 자생한방병원 한의사 김한결이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